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오늘은 방콕에서 한 달 살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압도적인 가성비입니다. 태국 자체가 가성비가 좋잖아요. 뭐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환율 많이 올라서 그렇다 하지만 여전히 가성비는 좋습니다. 특히 월세, 한 달을 사시면 월세를 사실 텐데 우리나라로 치면 조금 럭셔리한 콘도, 그러니까 수영장 있고 여러 가지 부대 시설 있는 거 있잖아요. 무슨 헬스장, 뭐 이런 비즈니스 센터 뭐 이런 것들 있고 뭐 컨시어지 이런 것들이 있는 약간 콘도들 있거든요. 조금 보시면은 방콕의 콘도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꽤 좋아요. 시설들이. 근데 그런 콘도들을 우리나라 그냥 좀 낡은 서울의 낡은 허름한 그런 원룸 5평, 7평 되는 원룸 월세 가격으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한 5, 60만 원이면 꽤 괜찮은 콘도에서 한 달 동안 사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지금은 조금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거 감안하셔야 되는데 한 7, 80만 돼도 그런 데서 한 달 동안 지내실 수 있습니다. 보통 호텔 그냥 일반적으로 묵을 만한 데만 해도 한 5만 원 하잖아요, 하루에. 5만 원이라고 쳤을 때 한 달 30일 치면 1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언더로 충분히 이런 콘도에서 지낼 수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메리트죠. 게다가 한국은 5, 60만 원 또 보증금 1000만 원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증금은 없다는 거. 뭐 매일 수영하면서 럭셔리하게 그런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콘도들은 다 모든 생활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가구도 다 가구나 가전 뭐 TV, 에어컨 다 돼 있기 때문에 옷만 들어가서 생활하시면 된다. 아주 좋다. 관리비 다 포함이다라고 보시면은 생각보다 저렴한 거죠. 에어컨 한 달 내내 빵빵 틀어놓고도 관리비 안 내고 포함된 거니까 인터넷 다 포함된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저렴한 음식이죠. 음식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뭐 물론 한국 관광객들이 즐겨가는 그 유명한 식당들은 비쌉니다. 거기는 태국 현지로 치면은 고급 식당이에요. 고급 식당. 고급 식당을 한국인들이 찾아다니는 거고, 그런데 말고 그냥 일반 로컬들이 가는 식당들은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로컬들은 그런 식당들, 로컬 식당들도 있지만 그런 야시장, 나이트 마켓 같은 데서 많이 사 먹거든요. 근데 저도 나이트 마켓 정말 좋아하는데 나이트 마켓 퀄리티도 좋고 맛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둘이서 한 만 원 정도, 만 원대면은 정말 다양하게 나이트 마켓에서 음식 세네 개 사갖고 세네 개, 뭐 조그만 것까지 하면 5개 사갖고 이렇게 배 터지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특히 나이트 마켓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여러 군데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음식을 사 먹으셔도 되고, 그런 데가 좀 거시기 하다 싶으신 분들은 쇼핑몰 같은 데서 푸드코트 같은 데 가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코트가 잘 돼 있어요. 정말 잘 돼 있고 한국의 푸드코트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아이콘 시암인가 그런 데는 정말 와그 진짜 우리나라 웬만한 백화점도 뺨때기 후려치는 정도거든요. 제가 H몰은 안 가봤는데 제가 봤을 땐 거기보다 좋을 것 같아요. 옥상에서 막 엄청난 커다란 분수도 막 나오고 거기 막 냇물이 흐르고 막 이러거든요, 식당 앞에. 어쨌든 이 외에도 시안 파라곤 이런 데들 보면은 푸드코트 엄청나게 잘 돼 있거든요. 전 세계 음식을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푸드코트고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시안 파라곤 푸드코트는 뭐 아주 저렴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 저렴하고요. 만 원 이하로 먹을 수 있는 음식 5,000원, 6,000원대로 찾을 수 있는 많은 음식들이 있으니까 보시면은 처음 가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태국 방콕이 진짜 미식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음식이든지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다. 그러니까 굳이 유명한 관광지의 유명한 식당들 뭐 이런 미슐랭 뭐 이런 거 찾아가는 거 아니면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나 음식들이 꽤 많다. 식재료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뭐 정말 고급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는 거 아닌 이상 식재료로도 충분히 저렴하게 사갖고 즐기실 수 있다. 그리고 정 급하시면 세븐일레븐 가면 간편 음식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여기도 무슨 종류별로 국수들도 있고 뭐 국도 있고 저기 볶음밥 있고 종류별로 엄청 많기 때문에 거기서 사 드셔도 꽤 괜찮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저도 많이 사 먹어봤어요. 또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해산물이잖아요. 저도 해산물 좋아하는데 뷔페나 이런 해산물 식당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보다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국입니다. 랍스터 한국에 비해서 거의 반값에 드실 수 있고 그 외에 뭐 게 뭐 이런 것들 정말 한국에 비해 저렴하게 충분히 즐기실 수 있고요. 또 핫팟이 많이 유명한데 핫팟 식당이 꽤 많은데 이제 우리는 좀 샤브샤브 허거 같은 느낌인데 약간 좀 짬뽕된 것 같아요. 이런 데들도 뷔페로 해갖고 무제한으로 고기 먹을 수 있고 한 그런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한 10,000원대거든요. 뷔페. 그런데 10,000원대로 해갖고 충분히 맛있게 즐기실 수 있다. 맛있는 음식을 정말 부담 없이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콕을 정말 추천드리는 곳이죠. 그 외에 이제 교통비도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많이 저렴한 편이고요. 한국에 비해. BTS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한국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하철도 있다. 다른 동남아는 지하철 거의 없다. 베트남도 이제 하나 완공했나 그렇잖아요. 근데 태국은 뭐 한국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한 지하철 노선이지만 그래도 지하철이 있다. 그리고 방콕의 가장 큰 장점은 태국은 동남아에서 나름 선진국이에요. 과거에 가장 잘 나가던 나라였고, 물론 지금 좀 정체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방콕 같은 경우 인프라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없는 게 없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쇼핑몰들도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찾는 모든 것들은 다 찾을 수 있다. 아니면 그 이상의 브랜드들도 다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쇼핑몰들 안에도 뭐 글로벌 브랜드들 다 있습니다. 음식, 패스트푸드나 뭐 커피 체인들 뭐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 없이 한국에서 즐기시던 그대로나 그 이상을 즐기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브랜드들은 저렴하진 않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교통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택시 같은 것들을 그랩을 통해서 부르거든요. 미국으로 치면 우버 같은 건데 그랩도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랩을 불러갖고 택시 타고 다니기도 상당히 편합니다. 뭐 그걸로 배달도 우리나라 뭐 쿠팡이나 배민처럼 배달도 시켜 먹기도 하고요. 아무리 미식의 나라고 뭐고 해도 또 한국 음식 엄청나게 그리워하고 찾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한국 식당 엄청 많고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물론 현지 생각하면 비싼데 유럽이나 미국처럼 뭐 말도 안 되고 뭐 김치찌개 안에 막 2만 원, 3만 원 주고 먹는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한국에서 비슷한 가격 내고 각 돈 내고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식당들은 꽤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 음식도 찾아서 드실 수 있다. 식재료도 많으니까 사서 직접 해 드셔도 된다. 여기 한국 고깃집도 많습니다. 이제 또 여자분들이 특히 더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카페들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또 이쁜 카페들 이런 데들 꽤 많거든요. 한국처럼 이렇게 카공족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커피숍들도 꽤 많고요. 글로벌 뭐 스타벅스나 뭐 이런 커피빈 그런 체인들도 많기 때문에 가서 충분히 거기서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하실 수 있는 분위기도 충분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치안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딱히 혼자서 무슨 어두컴컴한 외진 사람이 드문 뭐 이런 한적한 골목을 매일 걸어 다닌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밤에도 사람들이 꽤 많이 돌아다니고요. 특히 중심가 같은 데는 좀 활발합니다. 밤 문화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새벽까지도 꺼지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지역이요. 자, 그리고 또 동남아 하면은 마사지죠. 특히 태국, 타이 마사지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이 마사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다른 베트남이나 저기 뭐 캄보디아 뭐 이런 그 주변 동남아에 비해서 확실히 마사지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동네 마사지 집도 수준이 제가 봤을 때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에서는 이런 마사지를 충분히 싸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데 동네 마사지숍 같은 데 가면 10,000원대도 많아요. 특히 발 마사지 같은 거 10,000원 초반대로 받을 수 있고요. 풀 마사지도 뭐 20,000원대면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고 한국인들이 원래 많이 가던 그런 좀 유명한 마사지 샵이나 스파 이런 데는 30,000원 넘는 데는 거기는 고급입니다. 마사지 샵 중에서도 고급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가끔 가다 찾아가시면 되고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받고 싶다 그러면은 동네 샵 마사지 샵 같은 데 가갖고 받으시면 됩니다. 마사지 한국에서는 발 마사지만 받아도 3, 4만 원 하고 그런데 뭐 바디 같은 것까지 받으면 뭐 10만 원 뭐 이런데 나름 럭셔리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매일 수영하고 좀 돌아다니다가 피곤하면 발 마사지나 뭐 마사지 받고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여건이 잘 돼 있습니다. 태국 가면 관광 도시다 보니까 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할 거리도 많고 사원 같은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원이나 이런 유적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충분히 보셔도 되고 하루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투어를 신청해서 가셔도 됩니다. 즐길 거리들이 많은 게 유흥 문화가 좀 발달돼 있잖아요. 밤 문화도 그렇고 꼭 밤문화라고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성인 밤문화 아니더라도 뭐 라이브 바나 재즈 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돼 있고요. 가격도 당연히 저렴한 편이고요. 한국에 비해서 훨씬 맥주 한 잔만 먹어도 꽤 퀄리티 있는 라이브 공연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바 같은 데서 재즈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카오산 로드 같은 데 가면은 거기는 뭐 거의 히피 거리 수준의 느낌이기 때문에 거의 관광객들이 한 절반은 차 있고 아니면은 장기 스테이하는 외국인들 특히 유럽인들이 많이 보이는데 거기 가면 거의 파티입니다. 홍대는 저리 가라 할 정도죠. 그런 분위기를 또 즐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좋고 또 주변에 그런 관광객들 외국인들 뭐 남녀노소 진짜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과 국적에 관계없이 서로 같이 모르는 사람끼리도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이 방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외국보다 외국인 친구를 마음만 먹으면 사귀기 정말 쉬운 곳이다. 어울리고 그런 곳이 방콕이 아닌가 싶어요. 태국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태국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태국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표정이 밝다, 웃는 웃상인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특히 옆 나라인 베트남만 가도 되게 표정이 굳어 있고 뭔가 경직돼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무래도 공산국가였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태국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선량한 것 같아요. 그 종교의 영향도 있는 것 같은 게 불교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좀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걸 많이 받습니다. 현지 사람들을 만날 때도 뭔가 좀 더 편한 느낌을 받아요.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만나거나 대화할 때보다는 좀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콕의 또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닷가가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타야 같은 경우도 뭐 1시간 한 반, 40분 뭐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은 금방 가잖아요. 근데 파타야 같은 경우도 정말 좋죠. 물론 그 바닷물이 깨끗하지 않아갖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투명하지 않아갖고 그런 부분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뭐 그건 베트남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찌됐든 바닷가가 가깝다는 건 정말 장점인 것 같고, 또 좀 더 투명한 물을 보시고 싶으면은 그 파타야에 가셔서 그 배를 타고 스노클링하는 뭐 그쪽으로 가면은 조금 더 이렇게 투명한 곳으로 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셔도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또 제가 또 좋았던 거는 여기 파타야 주변에 섬들이 몇 개 있거든요. 특히 코란이라는 섬이 있는데 여긴 배 타고 가서 이제 있는 곳인데 저 여기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좋습니다. 여기는 한국 분들이 많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섬인데 한적하고 시골스럽고, 파타야의 그 중심가 막 그 밤에 워킹 스트리트 완전히 난리잖아요. 그런 분위기와 사뭇 다른 좀 한적한 섬마을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거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코란을 가셔갖고 거기서 지내시는 것도 며칠 하루 정도 지내셔도 되게 만족감 높을 거예요. 차라리 파타야에서 지내는 것보다 코란에 가서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타야뿐만 아니라 그 방콕에서 갈 수 있는 주변 바닷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후아인이나 뭐 방세이나 코사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시간 날 때마다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닷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방콕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 보시면은 정말 뭐 이렇게 뭔가를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냥 물가가 저렴하고 음식이 맛있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지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열대 과일들을 마음껏 즐겨 먹을 수 있다. 망고는 뭐 이제 뭐 일상 다반사로 먹을 수 있고 흔하게 그냥 치이는 게 망고고, 망고뿐만 아니라 망고스틴이나 듀리안, 뭐 스타프루트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열대 과일들을 진짜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듀리안도 여기서는 저렴한 과일이 아닙니다. 듀리안은 어디서나 비쌉니다. 근데 한국에 비해서는 한 몇 배나 싸니까 그래도 듀리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천국이죠. 방콕에 유명한 게 땡모밭잖아요. 수박 주스 좀 엄청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